국내의 진단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있다 보니 자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편을 드는 게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TV 이주희 손해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지영 손해사정사님과 함께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의료자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사님. 네, 안녕하세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제도가 최근 들어 보상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데요. 의료자문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의료자문이란 이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간 보상 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 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서 의료 감정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보여지는데 왜 자꾸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의료자문 제도의 공익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다만 일부 사례에서 매우 불공정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제가 보험회사 직원이고 의사에게 30만 원을 감정료로 지급하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보험회사는 닭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보험 가입자는 달걀이 먼저라고 하네요. 자문의사 선생님이 보실 땐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럼 자문의사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보험금 보상 자체가 보험금 지급 아니면 부지급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모호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문 의사들은 30만 원을 자문비로 지급한 보험회사의 의견인 닭이 먼저다라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직접 관찰하지 않은 환자의 상태를 확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국내의 진단 기준이 모호한 사례가 있다 보니 자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의 편을 드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보험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자문의 공정을 위해서 의료자문센터라는 곳으로 의료자문을 보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닐까요?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공정성을 위해 직접 의사에게 자문을 하지 않고 의료자문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의료자문을 진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자문센터는 보험회사에게 자문권을 위탁받아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공정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즉 중간 유통 과정만 하나 추가돼서 유통회사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구조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업계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자문 결과를 회신 받은 후에 보험회사 측 요청에 따라 수정 가능한 것도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의료자문 제도에 대한 불신이 점점 쌓여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타까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의료자문을 시행하기 전 올바른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의료자문이 왜 시행돼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고요. 모호한 사례의 경우에는 어느 병원, 어떤 자문의사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고 이는 수백에서 수억 원의 보험금의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 자문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원체 취지나 목적과 다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드는 제도네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의료자문 논란은 일부 사건의 한정에 말씀드린 거고요. 모든 자문이 불공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자문에 동의하기 전에 논란 대상인지 사전에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유익한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혹시나 의료자문 등의 동의를 하기 전에 보험금 분쟁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보상을 이루다를 통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